여기서 저 중요한 게 있어요. 윤석열이 이들을 설득했다고 보면 안 돼요. 윤석열이가 혼자 설득했다 독재자. 그렇죠. 독재자는 아니에요. 선동가지.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는 없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에 끌어들일 것인가는 고민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 아직 이 사태를 정확히 못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지금 저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르치려고 하면 쿨이 안 돼. 정해진 게 있으면 쿨이 아닌 거예요. 확정돼 있는 사람은 쿨할 수가 없어. 양보할 수 있어야 쿨하거든요. 제가 그런 말, 윤석열이 막 칭찬하고 예를 들면 이재명을 막 그 양마시에 그걸 가지고 막 싸워. 그럴 때 하는 말이 그래요. 너무 진지하게 싸우지 마라. 그냥 간단히 말해. 이재명이 좀 더 잘생겼잖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정치오락실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광고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입니다. 연말 또 연초 시즌이라서 회식 자리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 윤석열 정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셔서 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맥주 한 잔을 먹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배차가 되느냐. 대박114 대리는 부른 즉시 거의 바로 도착을 하고요. 두 번째,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요즘 대리운전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나 요거를 되게 중시하게 보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이용한 내역인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빠른 배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대리기사님들의 100% 실명 확인과 보험 가입 그리고 과태료 발생 시에도 100% 보장이 되는 게 바로 대박114 대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 금액의 10%가 적립된 건 당연 기본이고 아래에 설치 링크를 통해서 어플을 설치하신 고객님들께는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용 내역이 있으신 분이 또 친구한테 추천 시 받은 사람, 보낸 사람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하고요. 5명까지 추천 시에는 교촌치킨 세트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대박114 대리운전 앱 여러분들도 맥주 한 잔이라도 드셨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미리 예고해드렸던 대로 우리 이 시대의 최고의 또 철학자라고 불리는 박구영 교수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구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아니 사실 교수님 나오신다고 해서 지금 현장에 저희 정치오락실 후원해 주시는 분인데 또 직관도 와 계시고 아니 반응이 너무 뜨거워요 요즘 교수님이. 야 이거 어쩌면 좋아. 민망하네.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좀 약간 인기 이런 걸 좀 체감하세요? 그러니까 방송에 좀 많이 나오시는데 뭐 여기서 지하철 타다가 누가 뭐 박구영 교수님 아니냐 뭐 그런다든지. 그런 지는 한 6개월 됐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알아보셨구나. 그 6개월 더 됐고 한 1년 반년 됐는데 그러니까 보통 용산역, 서울역, 지하철역 타면 꼭 남자들은 아는 차량이 없는데 여성들이 내리면서 인사하고 가는 잘 보고 있다 뭐 이러면서요. 인사하고. 사실 뭐 이 이야기는 좀 인기를 실감하신 지 한 1년 정도 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근황 가볍게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은 조금 근황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교수님? 지금은 제가 제 인생에서 아마 가장 바쁜 시기 같아요. 지금은 제가 평생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원교육 맞아요. 또 교육 원수원장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민자유대학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도 다니시고. 이제 시민자유대학은 우리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시민들이 학문과 예술을 조금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개인도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하다. 그래서 철학의 대중화, 대중의 철학화. 20살 때부터 제 모토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저는 꾸준히 해왔고 많은 전국적인 후원을 받아서 시민자유대학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커뮤니티나 그런 데서 시민자유대학 어떤 후기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올라오던데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거를 통해서 약간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 다른 것보다도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맞아요. 이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구성원에 내가 같이 있다는 것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약간 소속감이랄까요? 그렇죠.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 뭔가 불안하지만 위로가 되는 학문
공동체, 네. 예술 공동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래서 교수님이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네. 교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게 위로 네. 또는 용기 네. 사실 이런 걸 저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사실 네. 오늘 교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가 1부는 또 박구영 선생님이 전하는 어떤 시민들께 전하는 이야기를 담고 2부에는 우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가 볼 텐데 아니 박구영 교수님까지 저희가 모셨는데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좀 봐주십시오. 시청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교수님은 언제부터 철학자가 되려 하셨는지 그래서 이수사님이 이렇게 네. 달아주셨는데 혹시 요거 짧게 답변 가능할까요? 제가 의식한 것은 제가 철학을 해야 되겠다. 철학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정확하게 의식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대학에 가서 철학과를 다닌다고 하니까 중학교 때 2학년 때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네. 너는 철학과 할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다닐 때. 따로 보신 게 있었나 보네요,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제가 어린 시절을 혼자 많이 보냈거든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어요. 혼자 보내면서 좀 특이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사색에 잠기다. 책을 좋아했어요. 책을 특히 좋고. 네. 문학책을 좋아해서 그냥 문학책을 좋아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읽고 나서 자기한테 소화하고 자기가 세상을 보는데 좀 더 다르게보고 여기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한테 그 자랑을 해야 되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제가 자랑을 해야 되는 캐릭터였던 거예요. 잘난 체하는 캐릭터. 예. 그 당시에 중학생들이 할 수 없는 제가 왜 그러냐면 책이 그때 많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한국 문학전집, 세계 문학전집을 초중학교 때 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인 문학을 접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 좀 뭐가 안 맞았겠잖아요. 애어른 뭐 그런 애어른 느낌. 좀 약간 네. 이상하네? 네. 그래서 선생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안 그래도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시거나 또는 철학을 이렇게 네. 뭐 강의나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되게 표정도 밝고 네. 뭔가 이분이 이걸 네. 함에 있어서 되게 행복해 보이신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그런 거구나. 네. 예. 아무튼 뭐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네, 것 네. 같아요. 아무튼 고2 때부터 본격적으로 철학을 꿈꿔왔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사실 지금 전국이 뭐 어떻게 가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은 우리 쪽 이제 진보 시사 유튜브를 보게 되면 뭐 지금 잘 되고 있다. 뭐 잘 될 거다.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언론에 좀 약간 편향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있고 분명히 그리고 윤석열이 뭐 구속된다 안 된다 뭐 기소가 됐다 뭐 어쨌다 막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치 극단의 대립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처럼 그러니까 우리 보는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책에도 나오지만 네. 그 혁명과 반혁명이 충돌했을 때 그렇죠.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네. 사실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우리 네. PD님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저는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어요? 네,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다.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예, 권선징악.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제가 이제 질문 꼭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윤석열의 파면을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막 조바심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네. 제가 철학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일관되게 이론적 비관주의, 실천적 낙관주의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문가가 사태를 볼 때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야 돼요. 저는 전문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론적 비관주의예요. 그런데 실제 사태를 바라보고 내가 행위할 때는, 실천할 때는 낙관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 비관주의, 실천적 낙관주의를 견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단, 그렇게까지 이론을 담당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항상 실천적 낙관주의가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비극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래, 다시 한번. 그래 다시 한번.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려고 하는 사람은 낙관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이 안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래 다시 한번. 이게 실천적 낙관주의예요. 그런 마인드를 그러니까 품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상황이 와도 그래 다시 한번 하자, 이런 각오를 하면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접하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뉴스들이나 그런 것들에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또는 뭐 이런 윤석열 측의 주장이 뭐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보도하는 언론도 있고 하니까 이게 뭔가 그러면서 불안이 마음 한켠에 살짝 피어오르는 듯한 일단 그런 느낌이 그래서 있더라고요. 아무리 기묘한 상황이어도 지나치게 포털을 계속 보고 있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지나치게 뉴스에 너무 많이 몰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산책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친구도 만나고 이런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래도 불안하거든. 아, 맞아요. 네, 불안해요. 맞아요. 불안할 때는 자기가 믿을 만한 채널을 몇 개 정해라. 한 3개 정도. 3개 정도.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포토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확증 편향이랄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찾아보게 되는 그런 현상 아닌가요? 3개를 자기가 잘 골라야 돼. 그러니까 3개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괜찮아요. 3개 정도면. 확증평양은 언제 생기냐면 쉬지 않고 듣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듣거나 쉬지 않고 보면 확증평양이 생겨요. 골고루 봐도. 골고루 봐도. 예. 예. 왜냐하면요, 가장 중요한 평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자기를 괴롭히는 경향이 생겨나요. 스스로를. 네, 그리고 네. 항상 추론하는데 추론의 결과는 최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해라.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무슨 친구 만나고 그러시면 그럴수록 긴 싸움에 이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럴수록 변절하기 쉽다. 그렇고 안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 또 그 생각에 견디세요. 변절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순간 변절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네. 혹여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 와도 그래 다시 한번 하자. 다시 한번. 이런 각오를 해라. 좋습니다. 교수님. 알겠습니다. 네. 네. 맥주 한잔. 예. 우리 교수님이랑 오늘 맥주 한잔 하면서 간만에, 예. 네, 정치오락실 광고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특별한 상품 가져왔는데요. 바로 벨라잇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입니다. 이게 뭐냐? 멜라토닌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에서 주로 수면 조절에 관여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연령이 올라갈수록 스마트폰 많이 볼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 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잠이 잘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식물성 멜라토닌은 국내 최초 적포도에서 추출한 100% 식물성 멜라토닌이고요. 다른 합성 멜라토닌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한 3개월 전부터 먹어봤거든요.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오늘 밤에 잠이 더럽게 안 오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취침 30분 전에 요거 하나를 먹고 잠들면 정말 잠이 잘 옵니다. 30분 후에 진짜 졸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식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운전하고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식을 안 하는 건데 이렇게 되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는데 요 하나를 먹으면 30분 후에 잠이 굉장히 잘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랑 와이프도 정말 잠이 안 오는 날 30분 전에 꼭 하나씩 먹고 자는데 여러분들도 꼭 이 효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웰스앤헬스가 정치오락실 구독자들에게만 드리는 특별 혜택 2박스 구매 시에 1박스 더 드리고 거기에 일주일 추가 체험권까지 드립니다. 지금까지 벨라잇 식물성 멜라토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 좀 이어가보자면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 2030 세대들이 사실 파면, 윤석열 탄핵부터 파면에 굉장히 앞장섰잖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우리 박구영 교수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그 키스에스단 그 맞아요. 사진이 어제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을 보면서 약간 철학자이자 또는 이런 뭐랄까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또 어른으로서 교수님이 좀 저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남다르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교수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왜냐면 그거는 사실 내 마음속 깊숙이 그걸 계속 약간 저장해 놓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 저는 제가 어른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학생들하고도 똑같아요. 사실은 제가 학생들보다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단 1도 더 가르칠 만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심으로.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런 생각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다만 내가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정확하게 말하고 소통하고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키스스 혁명 또는 빛의 혁명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른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시민으로서 또 전문 철학자로서 이건 정확하게 해석해야 될 책무가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이 가치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개념화하는 게 철학을 더군다나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국민대학 교수고 시민들이 된 세금으로 맞아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철학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책 초반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래서 책을 쓴 거고 특히 저는 지금 키스스 혁명단을 저의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번에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개방성
또는 다양성, 수용성 이런 걸 강조해왔지만 그건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키스스 혁명의 뿌리에는 오랫동안 그 간절하게 뭔가 바람, 고통을 받아온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그 바람이 들어있거든요. 예,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길도 고통스럽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스스로 일정한 고통이 없이 그 고통을 이해하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저는 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하고 지금 이 광장의 민주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간의 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광장을 촛불혁명 때까지 광장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뭔가 제시가 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지금보다 더 나은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더 나은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보루가 어디냐 그걸 지키는 거예요. 마지노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더 훨씬 간절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는 것은 안 되면 그만이지만.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배수의 진 같은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물러서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혁명에 나오신 분들은 간절해요. 우리 시대보다는 훨씬 간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념이 없냐? 저는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제 나름대로 문화적 자유주의라고 네이밍했어요. 문화적 자유주의란 뭐냐면 경제적 자유주의는 시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가를 최소화하라는 거거든요. 정부의 개입을,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 최소 국가. 최대 시장, 최소 국가론이에요. 그러면 여기 문화적 자유주의는 뭐냐? 개인의 최대화, 집단의 최소화예요. 개인들의, 이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개인이 최대화돼? 그게 아니라 아주 쉬운 말 해볼게요. 우리 식사하잖아요. 우리는 옛날 같은 사람들 같이 오면 빨리 뭔가를 누가 정리해 주길 바래요. 이 식탁을. 식탁을. 네. 밥 먹기 전에 빨리 누가 어떻게 시키고 막 안 되면 통일하고 막 이런 거 원해. 네, 맞아요. 근데 이 세대는 그 세대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찬찬히 상의하면서 고르는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 어쨌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최대한 존중해 주는 세대. 그게 이제 문화적 자유주의. 그것이 사실은 헌법적 기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이 이 말이에요. 이걸 지킨다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파에 의해서. 위험한 거 이게. 이걸 지키자.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적 자유주의의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 차이가 희망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좀 전에 의미 있는 말씀 주신 것 같은 게 이 책에도 여러분들 이제 이 책을 저도 이제 읽고 왔는데 여기에도 이 역사를 쭉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화,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5.18을 거치고 뭐 3.1 독립운동. 그렇죠. 제주 4.3 사건도 있었고 하면서 촛불혁명 때, 박근혜 촛불혁명 때까지는 그들이 뭔가 더 나은 세상을 바랬다는 게 있는데 지금의 이 키세스 혁명, 2030 그 키세스단의 혁명은 그 나은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이 보루를 가지고 그들이 그래서 훨씬 더 간절하다. 요런 말씀을 주신 거죠. 최후의 보루가 지켜지면 이제부터는 다양한 개인들이 자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헌법에 나와 있는 형식적인 기획인등이 아니고 실질적인 기획인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기준으로 경쟁하고 자기가 원하는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회를 꿈꾸는 거예요. 거대한 이념이 아니고 당장 오늘 식사를 하는데 나는 짜장면도 어떻게 다르게 먹고 싶으면 다르게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짜장면 먹자 이런 건 폭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약간 뭐 강제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 분위기를 쎄한 분위기 싫으니까 빨리빨리 뭔가 우리 모두를 통일하자. 이게 집단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단을 최소화하고 개인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을 그냥 존중한다는 게 아니고 차이를 존중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냥 개인 존중은 잘못하면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개인 존중이란 말이 그럼 네 맘대로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개인의 차이.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삶에서 차이를 존중한다. 가족끼리도 이 문화적 자유주의는 우리 가족이니까 한 몸이야? 그게 아니라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차이를 존중하는 거. 이 문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질서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2030이 이번에 보여줬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면으로 우리의 그 2030 젊은 세대와 특히 이제 여성이 주도로 된 남성도 물론 많이 나갔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진짜 충격을 느낀 게 최근에 왜 법원 폭동 사태 이후에 예. 그 불 지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막 이렇게 라이터 붙이고 뭐 기름 뭐 나오냐 투블럭나 그렇죠. 나이가 만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18세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네. 19살 고등학교를 막 이제 그런 졸업한. 근데 이런 고등학생이 어쩌다가 이런 쪽으로 좀 빠졌나. 그러니까 이런 젊은 남성들의 사고나 뭐랄까 신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이 사실 너무 또 우리 쪽이랑 이게 완전 이제 그러니까 정반대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지점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저들을 좀 민주당으로 끌어오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좀 이 얘기도 듣고 싶거든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주제라서 네. 쉽게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네네. 그런데 한 가지만 명확하게 할게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된 게 딱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요. 모르겠어요. 고구려 시절은 확인할 수 없고 맞아요. 적어도 네. 고려 이후에 삼국시대 이후에 이후에 삼국 통일 이후에 우리가 세계사적 의미에서 의미를 갖게 된 건 다시 말하면 OECD 국가 중에서 10대 강국이에요. 더군다나요. 우리는 R&D가 세계 5, 6위권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곧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가 5위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정상 국가를 쭉 가면은.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도 5, 6위권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강대국이 되면 항상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파시즘이에요. 아, 파시즘. 예. 예. 그러니까 약소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독재가 나타나요. 개발 독재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 근데 파시즘은 다른 거예요. 파시즘은 대개 한 사회가 발전을 하고 주도를 하면서 기존 시스템은 작동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맞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기존의 시스템과 현실 상황이 안 맞아요. 잘 충돌한단 말이죠. 그럴 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좀 더 예민하게 차이를 존중하자, 차이에 예민하자. 이게 아까 키스 생명단이에요. 그런데 이 흐름을 못 따라가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요. 그렇겠네요. 네, 예. 이 흐름을 못 따라가면서 기존의 과거 체계가 더 좋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항상 주류여야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주류가 아니라는 느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은 그 스스로가 어떤 방식에서 캐치를 하는 건가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내가 집에 있어요.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해요. 엄마, 아빠, 나. 네. 그러면 지금 누구한테 가장 맛있는 걸 줘요? 아빠? 아들? 그런 아들한테 주는 집에서는 네. 이 아들은 예전에는 무조건 아빠거든요. 아. 왜? 아빠가 이 집안의 근본이니까, 아르케니까, 네. 아르케니까. 사랑말로 아르케. 예. 그런데 지금은 누가 아르케냐? 아들이 근본이야.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르케, 근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 네. 태초에가 아르케예요. 아. 아르케. 근본. 예, 그러니까, 근본. 예. 뿌리. 시작. 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당연히 조상이 아버지 대대로가 아르케지. 그래 지금은 어릴 때부터 여기 있는 자식이 아르케가 돼버렸어.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관계없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혼자 아르케인 거야. 아, 그러니까 두 명의 아르케가 아니라 혼자 아르케야. 그게 예. 모나키예요. 군주형. 군주정이란 말이 모노 스테레오 아니고 모노 플러스 아르케예요. 합쳐서 모나키야. 군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딱 가봐요. 갑자기 내가 군주가 아니잖아. 아, 그렇지.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학교에 딱 가보니 내가 별거 아니거든요. 갑자기 그리고 막 또 똘똘한 학생들이 훨씬 많아. 주로는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집에서 모나키로 키워진 게 아니라 엄마와 대화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야. 엄마하고 막 다양하게 떠들고 하면서 대화하고 아빠하고 막 하는 친구들이 학교를 나오면 주도를 해요. 그게 용서가 안 돼. 왜 내가 지금 모나키인데 왜 내가 안 되지? 그러면 쟤들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지금 이게 뭔가 부정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부정선거론이에요. 그렇게 연결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대부터 70대까지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되고 지체된 사람들. 차이에 대한 존중의식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찌해야 되냐면요. 민주주의 훈련이라는 건 매 순간, 매 상황에 맞게 서로 타협하고, 서로 협상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문화거든요. 네. 근데 언제나 내가 알아서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때는 내가 중심이 설 수 있고, 어쩔 때는 내가 주변부로 갈 수 있고.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야? 그럼 서로 상의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집에서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거든. 매 순간,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면 타협하고, 협상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각자의 차이를 인정해주는 게 일상화된 친구들이 문화를 이끌어가요. 그러면 이때 어떤 성격이냐? 지체된 모나키들이 이걸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되네. 그럼 이 친구들은 강력하게 뭐에 빨리냐?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건 좀 뭔가 문제가 부정한데? 있다. 문제가 있다 이거. 근데 저기서 부정선거 얘기하고 그렇지. 그럼 쏙 빨려 들어가요. 쏙 빨려 들어가는 거네. 개개인으로는 외로운 늑대들인데 순간 조직화가 쉬워요, 이 친구들은. 이게 전체주의 탄생이에요.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말했던 전체주의 탄생에 이렇게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1990년대생 이후가 가장 앞서 있는 문화적 자유주의, 차이가 희망이라고 말하는 일군의 청년들이 있고, 네. 그 상황을 못 따라간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된 시체된 의식을 가진 친구들이 자유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사실 자유가 아닌 거죠. 예. 폭력으로 민주주의 파괴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유라고 생각해. 이 책에도 네. 나와 있지만 여기에 이야기한 교수님이 늑대의 자유. 그렇죠. 그걸 표현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늑대는 늑대들을 위해서 자유라고 주장하고 와 우린 자유가 중요해라고 하지만 사슴의 자유는 안중에도 없는 그 말씀을 지금 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외로운 늑대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누군가를 추종하고 싶어해요. 절대적인 힘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 그리고 그래서 쉽게 조직화가 돼요. 오히려 그래서 거기도 쉬워요. 조직화가 잘 되는 조직화가 아주 쉬워요. 쉽게 말하면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90 선동가가 있고 돈이 있으면 돼요. 진짜 이 말씀 들어보니까 딱 그 신남성연대 그렇죠. 같은 조직이 딱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그리고 움직이거든요. 신남성연대 애들이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이 10대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최근에 광주에서 남자 고등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신남성연대 축하 메시지를 틀어줬어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번 2차 내란이죠. 서부지법 그 폭동 사태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문제를 정확히 보지 않으면 반복해서 나타난다. 제2 윤석열, 제3 윤석열이 나타난다. 이게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네, 여러분들 이번 제품은 바로 당당 때문입니다. 이 역시 웰스앤헬스에서 드리는 그런 제품인데 당당 때문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잎 추출물 성분인 코로솔산이 일일 최대 함유로 들어있어요. 혈당과 혈압 관리에 좋은 국내산 5가지 부원료를 이 한 포에 담았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구치뽕나무와 천연 인슐린 여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구아바잎, 뽕나무잎, 그리고 혈당을 잡는다는 돼지감자 추출물까지 바로 원료 배합이 핵심인데 요 한 포에 그게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20만 당뇨 카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 이 당당 때문에라는 제품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당 때문에를 들어가 보시면 사람들이 먹은, 주문해서 먹고 효능을 본 후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정말 읽어보시면은 이거는 진짜 정말 좋은 제품이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오락실 구독자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이 있는데 6개월분 구매 시에 또 1개월분을 추가로 더 드리고 거기다가 10일 분량을 또 증정한다고 하니 반드시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당 때문에였습니다. 그럼 사실 일단 그들이 신념화되고 말씀 주신 것처럼 막 그렇게 신념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같은 인간들이 부정선거 얘기하니까 확 빨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그들은 대화로서 설득이 가능한가요? 민주당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윤석열이 이들을 설득했다고 보면 안 돼요. 여기 이미 자양분이 있고 맞아요. 윤석열이라는 선동가가 결합한 거지. 결합한 거.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혼자 설득했다 독재자. 그렇죠. 독재자는 아니에요. 선동가지. 선동가. 히틀러 같은.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는 없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폭동 이 사태를 그렇죠. 통해서 제2, 3의 인물이 그렇죠. 나올 걸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에 끌어들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 아직 이 사태를 정확히 못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지금 저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무서워해요. 무슨 말 이해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말 자체를 자기들 감각을 이해하지 못한 꼰대들의 얘기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민주당으로 더 끌어올까 이런 말 하면 안 돼. 중요한 건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 나름대로 죽을 때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사유를 안 해요. 계산만 하지. 그런 차이가 있네, 또, 머리는 누구보다 많이 굴려요. 그런데 이 뇌를 굴릴 때 뭘 하냐면 두 개의 나가 싸워야 되거든요. 하나가 나는 뭐냐면 자기 이익을 도모한다. 하나는 올바른 게 뭔지를 막 얘기한다. 두 개가 충돌을 해, 사유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올바른 게 뭔지를 사실은 얘에 의해서 완전히 포섭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유는 없고 계산만 있는 거예요. 계산만 있는 거네.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의 자아만 있는 거예요. 충돌하는 자아가 있어야 건강한 자아인데
그러니까 이건 고쳐지지 않습니다. 희망 갖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좀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을 우리 편으로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해야 돼요. 그게 정치적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철학하고 대학 교수라고 해도 그걸 펑퍼짐한 상태의 교육학적 제시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지. 오히려 그들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끌어오지 말고 그들을 고립시켜라. 고립시켜야지. 그래야 그들도 순화돼요. 그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립된 게 고립되면 왜 이렇게 됐을까? 고통받고 스스로 뭐 약간 자책하게 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막 우리 편을 끌어오고 막 엉덩이 만지고 이러잖아요. 나중에 감당 못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한테 호의적인 세력까지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똑같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 그러네요. 이 말씀이 상당히 저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선거가 오면 항상 그런 고민하잖아요. 청년들을 어떻게 끌어올까? 저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근데 막 사실 이것도 고민하는 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스피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야 저들을 어떻게 고립시키고 저들이 어떻게 스스로 와해가 되고 분해가 될지 그 고민을 해야 맞는 것이다. 우리가 안전한 지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걔들을 우리가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좋습니다. 안 그래도 이어지는 좀 이야기인데, 요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교수님, 저보다 방송을 더 잘하셔. 딱 타이밍도 잡아주시고. 정치 성향이라는 게 이어지는 계속 이야기예요. 정치 성향을 내가 요즘 어디서 막 밝히잖아요. 나는 이재명이 좋더라. 나는 뭐 누가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가 왠지 막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하면 솔직히 저도 뭐 이런 표현이 거칠지만 좀 사람같이 안 보인다든가. 저쪽에서 이재명, 너는 뭐 이재명 뭐 범죄 뭐 혐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까? 막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 이야기를 어디 가서 자연스럽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왔다는 느낌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신변의 위협을 받잖아요. 고양이 뉴스 막 도끼로 뭐 어떻게 하겠다 막 그런 기사들도 올라오고 막 칼 맞는 진짜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거를 굉장히 사실 좀 두려워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너무 혐오가 만연했다고 그래야 되나? 일단 파시즘이 우리 사회에 싹 텄다 하는 얘기는 일상적으로 누구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걸 제일 먼저 많이 느낀 것은 지금 2030 여성들이 그런 걸 많이 일상적으로 느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남성이니까 못 느끼지만. 그래서 지금 점점 우리 사회 전역에서 누구나 그런 피해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이 파시즘에. 그래서 첫째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 이야기를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신앙 고백을 유도하지 마라. 신앙 고백. 신앙 고백식의 정치 담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빨리 너 누구 지지해? 너는 당이야. 이런 식으로 가지 마라. 그런 얘기군요. 그런 이야기는 왜냐하면 이렇게 뚜렷하게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건 자연스럽게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정치 담론을 조금 수준을 높여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습성을 들여야 돼. 이재명이 아니냐,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이런 거 말고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지역화폐 그런 것들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작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작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나 모든 사안은 다 작용과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용과 부작용을 함께 검토해보는 이런 식의 정치 담론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정치 얘기를 하려면. 정치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100이 옳고 상대방 것은 100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파시즘적인 테러 현상이 줄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만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주장도 상대화시켜서 논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면 지역화폐주의자지만 지역화폐 건강하다고 생각한 이런 장점이 있지만 누가 지역화폐를 반대하면 그런 면도 있겠네요. 지역화폐 가질 수 있는 이 부작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동의하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있다면 그걸 고려해서 지역화폐가 조금 더 보완돼야 되겠네요. 이 정도에 참아라.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지 마라. 신앙 고백해서 굴복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위험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파시즘을 더 키우는 효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상적으로 정치 담론을 많이 펴지만 제 경우에 일도 양단 이런 건 없어요. 거의 일상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선거할 때 마지막 투표장 갈 때만 하면 돼. 평상시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안달 복달하냐고. 그래서 좀 쿨하자 이거야 돼. 받아들일 줄도 알고. 쿨하자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르치려고 하면 쿨이 안 돼. 다시 말하면 정해진 게 있으면 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확정돼 있는 사람은 쿨할 수가 없어. 양보할 수 있어야 쿨하거든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말, 윤석열이 막 칭찬하고, 예를 들면 이재명을 막 그 악마시에, 네. 그걸 가지고 막 싸워.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그럴 때 하는 말이 그래요. 너무 진지하게 싸우지 마라. 그냥 간단히 말해. 이재명이 좀 더 잘생겼잖아. 이 정도 충분하다. 아, 예. 뭐 그렇게 막. 진짜 듣는 순간 바로 웃음이 나올 그렇지. 정도로 유쾌해지네, 이게. 그래야 대화가. 그래야 야. 상대도 집에 돌아가서 생각할 때. 아, 그러네, 아이, 그러네. 새끼 이걸 안만한 놈이 아니네? 이런 생각 하지. 아, 맞네. 진짜 오늘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막 답답했던 막 그런 해답들이 풀린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러니까 여러분 당의 교육 연수원장 하는 거잖아요. 진짜 나는 명쾌한 것 같아. 네. 자, 이번에 또 정치오락실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입니다. 겨울에 난방도 많이 틀고 건조해지는데 고럴 때 피부가 가려워집니다. 갈라지고 가려워진 피부에 이 글루타셀을 이렇게 칙칙 뿌려주시면 굉장히 흡수도 좋고 이 가려움증이 완화가 된다. 이런 제품입니다. 실제로 이 글루타셀은 정말 순한 성분의 기초 화장품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샤워하고 나서 화장하시기 전에 이걸 뿌려주시고 화장을 해도 화장이 더 잘 먹는 효과가 있고 외부 활동이 많은 때도 자외선이나 이런 데 피부가 많이 노출되는데 그럴 때 피부 트러블이 생기죠. 그럴 때 그 위에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툭툭 뿌려주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사실은 이런 제품을 쓰실 때는 안전한 제품 맞아?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글루타셀은 약국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자, 약국에서 판다는 이야기는 뭐다? 그만큼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글루타셀도 실물 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천 건이 넘는 후기가 있는데 그만큼 후기가 달리고 평점이 좋다라는 얘기는 한번 써보신 분들은 꼭 재구매하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글루타셀 마찬가지로 2월 이벤트가 있습니다. 요 대용량을 사시면 요 45mm 휴대용짜리를 증정해드립니다. 요거 또한 4만원 상당인데 정치오락실 배송 메시지에 입력해주시면 요거 사면 요거 하나를 더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아온 글루타셀 여러분들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이었습니다.